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천혜의 자원으로 손꼽히는 바다. 바다에서 찾은 소재가 사람의 생명을 이어줄 황금 열쇠가 됐는데요. 사람과 이 바다의 환경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작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실 수 있고요. 자연에서 생체 소재를 발견해 인류의 삶의 획을 긋는 발명으로 확장시킨 과학자. 그의 끝없는 도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한 대학교 실험실. 오늘 실험을 위해선 수중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재료로는 이것이 필요한데요. 이게 돼지 피부입니다. 지방층이나 이런 부분은 다 처리를 해서 딱 피부만 표면 처리가 된 돼지 피부고요. 돼지 피부가 물속에서 얼마나 접착이 잘 되는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물에서 표면에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중 접착이 가능하거든요. 그 결과 물질이 쉽게 용해될 수 있는 물속에서도 단단한 접착력을 보였는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수중 접착제라는 것은 물에 녹아있지 않은 이 불용성 소재를 가지고 보통 접착을 하는데, 저희는 물에 녹아있는 수용성 접착제를 물속에서 두 물체를 직접적으로 접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매직 같은 일이죠. 끈끈한 연구 열정을 보여줄 차영준 박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일반적인 반창고나 순간 접착제와는 달리 수중에서 강력한 접착력을 보이는 것이 차별점인데요. 이게 이제 바깥에서 공기에서는 강력한 접착을 할 수 있는 이런 순간 접착제인데, 이렇게 물에 들어갔을 때 아예 퍼져버리죠. 물 표면에. 그래서 들어가도 이렇게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물속에서는 순간 접착제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물속에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접착제를 만드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거는 어디다 활용할 수 있어요? 물속에서? 우리 몸 안에서 접착하는 곳에는 다 사용할 수 있죠. 우리 몸이라는 것이 70% 이상 물로 차 있는 수중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 기본적으로 수중 접착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차영준 박사팀은 무거운 쇠붙이를 물속에서 붙이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동물 실험에서 방광에 구멍이 생긴 부위를 효과적으로 접합하는 데도 성공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몸 안에 사용하려면 화학적 독성이 없어 인체에 해가 없는 접착 소재가 필요했습니다. 접착의 비밀은 바로 해양에 사는 붙어서 생활하는 홍합입니다. 이거는 우리 동해안에서 발견되는 동해안 자연 홍합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얘는 울릉도에서 가져온 울릉도 홍합입니다. 이건 크네요. 네네, 자연산이라서 여러 가지 홍합 중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요거는 사실은 지중해 담치라고 양식종인데요. 이게 우리가 보는 진짜 홍합 같아요. 네네, 짬뽕이라든가 홍합탕에 들어가 있는 거는 사실 요런 거죠. 이 양식종이니까 굉장히 매끈매끈하죠. 근데 이제 자연에서 나는 것들은 표면들이 굉장히 거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소재를 얻고 있죠. 홍합이 조수로 인해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물살에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표면에 실처럼 달려있는 족살을 이용해 바위에 매달려 붙어 살기 때문인데요. 자 박사 연구팀은 족사 끝에 있는 접착 단백질에 주목했지만 홍합에서 접착 단백질을 직접 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기존에는 홍합에서 사람들이 이제 접착 소재를 직접적으로 이제 추출해서 뽑아내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근데 이게 아무리 많이 뽑으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1g 정도
접착제를 얻는데 한 1만 마리 이상의 홍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실용화된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소재를 대량으로 확보하는 연구를 시작을 해보자. 홍합의 우수한 접착 능력은 40여 년 전부터 익히 알려져 있었지만 그간 아무도 상용화의 열쇠를 찾지 못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미생물을 키우는 배양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합 접착 단백질에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미생물을 여기서 키워서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단백질을 이제 분리정제해내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홍합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미생물이 여기서 자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미생물이 지금 막 분열을 하고 있어요. 30분에 한 번씩.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동결 건조 후에 저희들이 이런 파우더 형태의 이제 단백질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차영준 박사팀은 지난 2007년 세계 최초로 홍합 접착 단백질을 대량 생산하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며 상용화를 앞당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밀가루를 얻은 형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형태는 저희들이 이제 밀가루를 빵이라든가 이제 국수를 뽑듯이 다양한 제형으로 가공시킬 수 있는 초기 소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체 장기와 조직들도 각각 형태와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접착제의 제형을 바꾸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수중 접착을 위해서는 홍합 외에도 다른 생물체의 특성이 추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홍합 단백질은 이미 물에 녹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수중 접착이 사실 할 수 없는 형태가 되고요. 저희들이 그 수중 접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홍합 말고 다른 생명체를 저희가 이제 모방을 하게 됐는데 바다 갯지렁이의 일종인 샌드캐슬웜이라는 생명체는 이 모래알을 이어가지고 자기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제형을 모방을 했고요. 두 생명체를 같이 모방한 형태가 저희가 만들어낸 이제 수중 접착제의 제형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곤충의 날개에 있는 생체 물질이 빠른 화학 결합을 한다는 데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는데요. 홍합 접착 단백질에 빛에 반응하는 물질을 섞어 제형이 손쉽게 바뀔 수 있도록 곤충의 원리를 응용한 것입니다. 조금 더 빨리 각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곤충이 가지고 있는 이 각효 시스템 중에서 손쉽게 각효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저희가 접목을 시킨 겁니다. 살짝 움직이고 이제 액체 상태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액체에 있는 그 단백질 분자들끼리 서로 연결되면서 이제 반고체 상태의 하이드로젤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조직들을 서로 잡아주고 자기네들끼리 연결되니까 이제 접합이 일어나는 거죠. 수술절개 부위는 빠르게 붙어야 하면서도 동시에 충분한 접착력도 필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 최고점의 힘이 3.5N 정도 됩니다. 3.5N 정도면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사용하는 피브린 계열의 지열제, 응고제보다 4배에서 5배가량의 접착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액체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요. 말랑말랑한 이렇게 젤 형태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조직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아 근데 그렇게 피부해도 괜찮아요? 예, 어차피 무해 성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연구라는 게 사실은 완전히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연구라는 거는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뭐 사실 저희가 많이 해결했다 하지만 자연을 100% 모방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저희는 지금도 한 5, 60% 정도밖에 안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점점 100%에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딱 붙는 소재를 약 20년간 연구해온 차영준 박사. 시간이 그에게 남긴 건 사람도 연구도 끈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상에 없던 원천 연구부터 시작해 그가 가는 모든 길은 이제 최초라는 수식어로 새겨진 값진 기록이 됐는데요. 연구 여정에 책갈피처럼 남은 국내외 특허만 약 200건 가까이 됩니다. 초기 이제 원천 소재 특허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것들이 좀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다 홍합 접착 원천 소재를 이제 개발한 이후에 웬만한 나라들에 다 저희가 이제 특허로 출원을 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저희 등록을 받은 것들입니다. 이게 호주, 이거는 캐나다, 이거는 캐나다. 예, 이거는 멕시코,
그건 유럽 쪽, 이건 미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그 특허 이후로 다양한 파생 특허까지 다 해서 침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의지를 꺾어놔야 되는. 네. 그렇게 위해서 이제 특허들을 이제 다양하게 저희 확보하고 있죠. 그 공로로 2017년에는 올해의 발명왕에도 선정됐습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1년에 딱 한 명을 뽑는 거고요. 그 밖에도 한국공학상 수상, 연구개발 우수 성과로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제 나름대로는 제일 큰 상은 제 아들이 어버이날 때 그냥 어버이날 선물로 예, 만들어준 거죠. 예, 얼굴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저한테 해주고 뭐 이렇게 조그만한 홍화까지 손에 쥐어줘가지고 지금 군대가 있습니다. 길고 지난한 연구 여정 동안 그가 지치지 않도록 언제나 함께 걸어준 가족이 차 박사에게는 가장 자랑스러운 상장과도 같습니다. 차근차근 쌓아온 차 박사의 오랜 연구는 이제 협력 연구로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지금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차 교수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 직접 찾아뵈야 되는데 코로나도 그렇고 이게 상황이 글쎄 말입니다. 예, 사실 처음 미팅하는 날이라가지고 제가 이제 연구 협력 방향을 좀 같이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술할 때 조직하고 조직을 이렇게 접합을 시켜야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봉합사로 봉합을 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물질을 발라서 딱 붙여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이제 딱히 그 효과 좋은 접착제가 없어서 교수님이 이전에 개발하신 효과 좋은 접착제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문을 좀 얻으려고 피가 날 것 같은 부위에다가 이렇게 공기가 수시로 드나들며 압력이 생기는 폐는 그동안 지혈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환경이 되면서 접착성을 갖게 하면은 바로 붙일 수도 있겠네요. 꺾거나 그러면 부셔지더라고요. 그거는. 네. 부셔지지 않고 형태가 잘 유지되면서 들어갈 수가 있으면 가장 좋죠. 사실은 폐라는 게 산소가 있잖아. 차라리 그냥 자연산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왜냐면은 액체상에는 용존산소가 낮지만 여기는 지금 산소가 많이 들어가는 형태에서 그 부위를 타겟으로 하면 말씀하신 거는 어렵진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델을 만들고. 그래요? 예. 운드 힐링 쪽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기술로 응용할 수 있는 협력 연구는 연구의 방향성을 결정하기에 중요한데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초기에 연구할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소재가 개발됐기 때문에 이런 소재를 의사분들한테 찾아가서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냐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협력 연구를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현재는 이제 많은 의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을 하는 것만 해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구 분야를 소재를 확보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느낄 때는 굉장히 뿌듯하죠. 차 박사는 연구가 세상에 피어날 봄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사에게서 얻은 다양한 현장 아이디어는 실험실에서 그 모습을 갖춰갑니다. 최근엔 약물 전달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형광 물질은 그 약물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테스트용으로 그 형광 물질을 단백질 용액 안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홍합 접착 단백질의 제형을 바꿔서 만드는 응용 연구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이제 절개 부분들을 봉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제형이지만 그걸 이용하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어떤 마이크로 니들 형태의 패치를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구조물을 만들 수 있어요. 잘 만들어졌어? 맨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작은 크기의 패치. 이거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은데.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야죠. 네, 그래서 그냥 현미경으로 보면은 니들이 잘 만들어지지 안 맞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촘촘하게 만들어진 작은 크기의 바늘이 우리 몸에 약물을 전달할 수 있다는데요. 0.1mm니까 100마이크로리. 이 정도 사이즈면은
찔러 넣어도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쉽게 이게 붙여서 우리가 약물을 탑재할 수 있는 거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능을 극대화하는 것이 약물 전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약물을 정맥 주사라든가 아니면 경구 투여를 할 경우에는 온몸을 타고 다니면서 이 전신 독성이 생길 수 있지만 이렇게 국소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만 전달시킬 수 있으면 그런 거를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죠. 만약 대장에 병변이 생겼을 때 약물이 들어가면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반면 패치의 접착력은 약물을 붙잡아두는 효과가 있어 비교적 약물이 환부에 오래 머무르게 돼 국소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며칠 후 네. 차박사 연구실에 문을 두드린 한 제자. 그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해결 방법을 자연의 곤충에서 찾고 있다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제가 곤충을 좋아해서 곤충을 키우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플라스틱을 먹고 사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얘네들이 직접 분해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때 마침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갖고 그걸 힘입어서 한번 제가 관찰한 곤충들도 플라스틱을 분해하나 확인을 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찾아봤죠. 그래서 저도 독특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제 이슈가 미세 플라스틱 이런 환경 오염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 우성욱 군이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생이 없으면 좋은 연구가 나올 수 없다고요. 교수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의 연구 집념도 대단했지만 제자를 믿고 지지해준 차영준 박사 덕에 모든 연구는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오, 많이 먹었네. 이게 원래 이거 완전 네모난 블럭이었거든요. 이게 완전 네모난 블럭이에요? 네, 이게 이만큼 없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 달 만에. 얘네들은 이게 자기의 먹이죠. 자기의 탄소원을 이제 이렇게 플라스틱을 분해해서 탄소원을 섭취해서 먹고 사는 거죠. 특히 이런 폴리스타이렌이 가장 우리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주범이거든요. 음식들 택배 받을 때 지금 엄청 쓰잖아요. 이런 스티로폼은 500년 이상이 걸리는 거죠. 빨리 없애주는 이런 분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구상에 넘쳐나는 플라스틱을 분해하려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많은데요. 이렇게 봐서 사실은 이게 얼마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생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를 찾아내서 그거를 실제 공정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대량으로 확보해서 나중에 이제 공정 시스템까지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한 연구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곤충을 자유자재로 만지는 제자와 달리 멀찍이 서서 바라만 보는 차 박사. 나와서 이렇게 하면 뒤로 가요. 다른 곤충들하고 다르게 좀 난동없이 이렇게. 이 친구는 막 만져요. 우리는 못 만지는데. 물론 저도 애벌레 가지고 실험했었지만 그거는 좀 귀여웠는데 얘는 조금 안 귀엽네. 매서운 칼바람에 파도가 춤을 추는 포항의 겨울바다. 추운 날씨에도 어김없이 차 박사는 오늘도 이곳을 찾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바닷가 카페에서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약간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있는 데서 사실 일을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이렇게 바닷가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바다도 보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즐겨 했는데 요즘은 그걸 못 해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 제2의 고향이 된 포항. 바다의 품에 기대어 연구하는 동안 어느덧 그에게 자연은 친숙해졌는데요. 귀여운 홍합이네. 이건 가져가야겠다. 귀엽다. 언제 어디서나 홍합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가 껍데기들이 많네.
어패류의 껍데기는 다 탄산칼슘인데요. 공기 중에 CO2가 물에 녹아서 바닷물에 들어가서 그 바닷물에 있는 CO2를 이용해서 이 생명체들이 자기 껍데기를 만드는 거예요. 촉매, 효소가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CO2를 빨리 활용하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 껍데기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잘 모방을 하면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 CO2를 저감시키고 자원화할 수 있는 기술에 접목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는 자연에 적응하기 위해 최적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자연은 그 자체로 더없이 완벽한 연구거리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그 새 부리를 가지고 신칸센 뭐 그런 생체 모방하시는 분도 있고요. 흑동굴의 그거를 구조를 모방하는 분들도 있고.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우리 모방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사실은 생체 모방하면은 구조 형태나 그 외형만 모방하는 경우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커다란 생체 모방 중에 하나의 분야지만 이 생명체가 갖고 있는 어떤 성분, 그 소재, 물질 같은 것들을 모방하는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생체 모방의 대상이 되겠죠. 강철보다 강하다는 거미줄로 만든 방탄복. 단단한 전복 껍데기 구조를 이용한 탱크의 철갑. 반딧불이의 발광 성분을 활용한 LED 전등도 생체 모사의 예인데요. 지금까지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많은 배움을 얻은 것처럼 더 많은 해답을 얻기 위해 차 박사는 끊임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최근 바이오 프린팅을 통해 인공생체 구조체를 만드는 연구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바이오 프린터를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귀 모형을 제작하는 중입니다. 우리 몸에 사용하는 만큼 그 소재가 될 바이오 잉크가 중요합니다. 조직으로 장기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딱딱한 고분자 소재들은 분해가 안 되고 세포가 와서 잘 자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3D 프린팅용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3D 바이오 잉크용 기본 말미잘에서 나온 실크 유사 소재가 되겠고요. 연구진은 자극을 받으면 몸 길이가 최대 10배가량 늘어날 수 있는 스타렛 말미잘의 신축성에 주목했는데요. 또한 말미잘 단백질은 누에 실크보다 탄성이 4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말미잘 소재의 장점은 자연에서 나오는 이 단백질 소재들이 대부분 기계적 물성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적층을 통해서 구조물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단백질들은 대부분 기계적 물성이 좋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구조물을 만들 수 있죠. 이는 물성이 약한 천연 고분자와 생체 적합성이 떨어지는 화학 고분자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데요. 귀라든가 뭐 코라든가 우리 몸에 이식이 필요한 어떤 대체 구조물을 만들 때 우리 사용할 수 있는 소재로 활용할 수 있죠.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서 실물 크기의 귀와 코를 비롯해 장기까지 제작하는 시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바로 우리 몸에다가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이오 리액터에서 세포를 구조체에 붙여서 잘 키운 다음에 이 세포들이 분할을 통해서 실제 인공장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우리 몸에 이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모든 해답은 이미 자연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차영준 박사는 자연을 최고의 스승 삼아 연구의 한 페이지를 완성합니다. 그는 자연에서 위대한 영감을 찾고 자연의 지혜를 덩청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YTN 사이언스로 돼 있네? 이거 맞네?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촬영할 때 이런 거 받아본 적 처음이네. 와, 생체 조직을 접합하는 기술은 아픈 사람의 마음에 행복을 붙이는 기술입니다.
이 문구 써먹어야겠는데요? 어디에다가 써먹으실 거예요? 그냥 사람들한테. 이 문구는 누가 쓰셨어요? 이야, 앞으로도 저희 이 기술을 은퇴까지 계속 연구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짜 행복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기술로 계속적으로 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